너는 어디에서 왔니? 여러분은 어느 날 문득 사용하던 말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도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외래어나 합성어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유래된 단어도 많습니다. 평소에 쓰던 단어부터 생소한 단어까지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학우 여러분의 이러한 사소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아나운서 김은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에 남아있는 독일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느끼기에 독일어는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발음이 특이한 언어로 느껴지는데요. 한국어 중에도 독일어가 여전히 남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우 여러분께 줄임말인 알바로 더 친숙할 아르바이트도 그중 하나예요. 아르바이트는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현재는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 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에 포함하고 있어요. 공식 명칭은 시간제 근무이지만 아르바이트라는 단어의 폭이 더욱 넓게 쓰여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영미권에서는 파트타임 잡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의 원형인 알바이트는 노동, 업적, 과제 등을 의미하는 독일어예요. 원래 독일에서 이 표현은 일반적인 근무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파트타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따로 있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지금과 같은 정의를 갖게 되었을까요? 독일어 아르바이트가 일본에 흘러가 현재의 의미를 얻은 후에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들어온 독일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깁스입니다. 간혹 일본 발음으로 기브스나 기부스로 부르는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독일어 깁스퍼반트는 석고라는 뜻으로 우리는 앞에 네 글자를 따서 깁스라고 부르고 있죠. 유래가 독일어라고 해서 모두 독일 발음으로 한국어에 남아있을 것 같은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단어도 있다는 것이 이러한 생각을 허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편견도 새로운 시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며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올게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햇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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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마주치면 자신이 죽는다는 미신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미신은 독일의 도시 전설입니다. 미신 속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우리는 도플갱어라고 부르죠. 독일어로 도플은 더블이라는 의미의 둘, 갱아는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독일어를 옮긴 도펠갱어가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발음상으로는 도플갱어에 가깝기도 하고 독일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도플갱어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샘에도 도플갱어로 등록되어 있어요. 비슷한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독일어가 또 있습니다. 독일식 생맥주를 파는 집을 호프라고 부르는데요. 호프는 독일어로 농가, 농장, 안뜰, 궁정을 뜻합니다. 독일에서 하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영어의 하우스와 같으며 호프도 하우스처럼 아무데나 붙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반호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반의 길이라는 뜻과 호프의 집이라는 뜻이 만나 기차역이라는 의미가 돼요. 뮌헨의 대표적인 양조장으로 호프브로이 하우스도 있답니다. 한국에서 호프가 생맥주를 파는 집이라는 의미가 된 것은 바로 이 호프브로이 하우스에서 따온 거예요. 1970년대 독일 유학파들에 의해 한국의 생맥주는 독일이다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도시 중심가에 베를린의 일본식 발음인 베를린 호프라는 이름의 술집이 종종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986년 오비 맥주에서 생맥주집 브랜드를 만들며 오비호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브랜드가 일반 명사를 대체한 스카치 테이프나 호치키스, 라겐락 등과 비슷한 사례가 되었어요. 이 오비호프 직영점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코엑스 옆에 남아 있었고 현재는 군산 등 일부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생맥주의 뜻으로 알고 있던 호프가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였다니 의외의 유래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도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온 유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듣고 다시 올게요. 왜 깨지 않는 걸까? 늘 이쯤에서 깨곤 했단 말야. 참 싫다는 건 아냐. 나는 있지 솔직히 좀 실감이 안 나서. 왜 살짝 내 손을 잡고 귓속말을 건네는 걸까? 몰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너무 가깝잖아. 온 세상이 막 어지럽던 그 순간 지금 너랑 나랑 모든 게 다 거짓말.
나쁘단 건 아냐. 그 사랑스런 눈빛 그건 마치 널 보던 내 모습과 닮아서 난 살짝 신눈을 뜨고 너와 나의 거리를 잡아 한 병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꽃가을지 몰라 온 세상이 막 어지럽던 그 순간 지금 너랑 나랑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 너랑 1번 2분 시간이 다 거짓말 같아. 믿을까 아닐까 몽롱한 기분이야. 네가 좋아한다 날 어떻게 진짠가 봐. 또각또각 불빛 안에 두 사람 빙글빙글 내 두 눈은 너를 따라 사뿐사뿐 발을 맞춰보는 나 진짠가 봐. 연인이 될 건가 봐. 내 귓가에 시작된 멜로디 셀 수 없이 그려왔던 이 떨림과 너의 설렘이 영분 음색빛 속에 춤을 춰. 너랑 이렇게 나 가까운 게 거짓말 같아. 내 심장이 막 울리는 게 거짓말 같아. 꿈일까 아닐까 몽롱한 기분인걸. 네가 사랑한다는 날 어떻게 지킬까 봐. 또각또각 불빛 안에 두 사람 빙글빙글 내 두 눈은 너를 따라 사뿐사뿐 발을 맞춰보는 나 진짠가 봐. 연인이 된 건가 봐. 봄이 다가와서 교내에도 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이런 시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예쁘지만 꽃가루가 날리면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들에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결막염, 피부염, 기관지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콧물이 계속 나오고 연속적으로 재채기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말고도 먼지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갑각류 알레르기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부터 이런 알레르기도 있어? 할 것 같은 종류까지 세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물질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항체가 생긴 뒤 다시 같은 물질이 생체에 들어가면 그 물질과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 알레르기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리스어로는 이상작용이란 뜻으로 독일어 표기인 알러기가 외래어로 들어와 사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영어 발음인 엘러지 또는 알러지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에 나트륨과 칼륨이 화학계 한정으로 소듐과 포타슘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알레르기 말고도 알츠하이머라는 단어의 유래도 독일어 표기가 사용된 것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기억력, 언어,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여자 환자의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플라크를 발견해 뇌세포를 파괴하여 그 병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르게 됐다고 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뇌세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 들어온 외래어일 줄 알았는데 독일이라니. 앞으로도 외래어의 유래는 예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들려드릴게요. 문동회를 뒤집어 작은 소란을 또 일으켜 This is gonna be a crazy night.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우리 살짝 놀아볼까 솔직하게 baby.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Feel the vibe I say.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덮어
긴장해 이 밤은 멋지고 우리 fun and wild and brave 시선을 끄는 emotion Give me any direction 끝없는 백골처럼 빠져드는 sweet emotion 너를 은퇴 어디로든 떠날래 온 세상 모든 경계를 다 휘저을래 꽃가루를 날려 샴페인을 더 크게 터뜨려 더는 어제와 내일에 가두지마 자유로워 지금 Come with me 상상해봐 뭐든지 우리를 따라서 저 땅끝에 춤을 춰 나도 지금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너는 멈추지 말아줘 이 순간을 놓지 마 baby 온 세상이 멈추는 순간 What I feeling 어서 내 손을 잡아 혼자 어떤 feeling 빠지는 you and I Next time 시계를 돌려 어디로 가볼까 Come on 또다시 시작해 you and I 오늘 들려드린 유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거나 그렇지 않은 말이어도 말의 유래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재미있고 독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가졌던 사소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상상하지 못한 유래로 돌아올게요.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연, 기술의 노현빈, 고다연, 진행의 김은우였습니다. 참된 소리, 여기는 상명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 MBS